그런데 오늘 또 매불쇼에 나온 이유가 또 궁금해.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안 나오시더니. 제가 비평이 업이 아닌데 직업으로 비평을 하는 분들은 그냥 정해진 날 나가서 무슨 문제든 아무 말이든 해서 자기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자칫 그렇게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또는 뭐 틀린 걸로 나타나는 예측을 했다는 걸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썰전해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중요한 문제들 다 비평하다 보면 삐끗할 때도 충분히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언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게 업이 아니어서 어떨 때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한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될 어떤 일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해도 내가 책임을 느끼는 일이 아니면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업이 아닌데.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좀 느끼긴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공론장에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어떤 논리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탤 여지가 있나?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평가하고 이러는데 보탬이 될 만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나? 아, 네.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나오거든요. 아. 이 이야기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순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봤고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멜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연애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 첫 데이트 이야기, 이제 그다음에 뭐 남편이 준 쌍가락지의 행방 이런 등등 해서 정말 그 하나하나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감이 될 만한 작은 스토리들이 안에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애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도가 충분치 않으면 각자의 마음에 짐이 남아요. 그늘이. 그 그늘을 없애려면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현대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으로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들어가지고 네. 글 쓰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네. 예, 이것은 윤석열의 12.3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다시 왔을지도 모를 오래된 미래였어요. 그렇지. 아, 네. 오래된 미래였다. 야. 작가야. 제가 성역이라고 아. 말씀드리니 알겠죠? 야, 요거는 좀 수긍이 된다. 제가 못하는 걸 하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진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네. 이런 유시민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참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저도 같이 욕 먹겠지만. 네. 유시민 작가님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유시민 작가님 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이 타격이 된 게 아닐까? 그런 누가 생각이 떠올려지는데요? 김어준 씨. 아, 이거 그러니까 뭔가 쌓여왔던 그 답답함이. 아, 그래요? 괜히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방송도 안 나오시니까 제 친구들도 유시민 작가님은 김어준 지키려고 이러나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약간 막 떠올라서 더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아주 짧은 그런 의심 그러니까 김어준 밑에 나를 놨다는 거예요. 우리 MC민도 웃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도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논쟁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마다 저는 항상 논조가 달랐다는 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설명해야 되냐. 안 듣는다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욱하는 거 보니까 최욱은 분명 B다, 삐욱이다 이제 이렇게 또 됐어요. 네. 자, 뭐 B, A 또 나오네요, 알파벳. 네. 우리 오늘 격조 있는 이론 서비스를 하기로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반응들에 대해서 유시민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좋죠.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유시민의 답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평가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가는데 유시민 너가 다시 또 갈등을 부추겼다. 아, 맞아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대목입니다. 답을 할까요, 제가?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 표출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안한 거예요. 네.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내걸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명심을 막 내세우는 분들, 이런 정치인들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잘 이해가 돼. 그래서 그 틀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완벽할 리도 없고 유일한 설명도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틀 중에 하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틀을 활용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그 사회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한다면 이 소용돌이에 안 빠져들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유효한 분석틀이 되는 거고 네. 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폐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 이제 저널리즘이나 혹은 재래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아닐걸? 아니 그 그 유심 작가는 그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길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잡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유문재인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지만 이재명은 정책 효능감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붙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 문제라고 안 그랬고요. 왜 그러는지를 왜 얘기를 그런지. 했어요. 문제라고 제가 안 했어요. 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불가피한 또 현상이라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아. 저는 그냥 존재하는 현상을 서술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 또 어떤 분은 나보고 왜 화났냐고 묻던데 야, 이거는 저도 수없이 많은 반응 가운데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 벤 다이어그램은 좀 잘못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저는 봐요. 유시민 작가의 A그룹은 시민 또는 지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같은 집합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B그룹이 정말로 어떤 시민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집합이 아니라 그냥 점이에요, 점. 자, 김종배 씨의 이 비평, 저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김종배 씨가 지적한 점은 타당한 지적이에요. 저게 제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건데 원래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정치인들 그러면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또는 그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비평가들 또는 그들을 어찌 보면 대리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스피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틀이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 디멘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쪽도 설명하는데 이걸 좀 썼어요. 제가 말로. 중간 이제 순간적으로 잠깐 썼죠. 예, 그러다 보니까 A는 일반 시민 혹은 당원, 그다음에 B는 이제 직업 정치인, 뭐 비평가, 스피커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두 집단을 한 평면에 걸어놓고 비평을 한 게 문제 아니냐 이 지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